네, 갈릴레오는 이러한 자신의 발견을 다 종합을 해서 1610년 초에 별의 전령이라는 책을 씁니다. 시데레우스 눈치우스, 별의 메신저, 별의 전령이라는 책을 쓰고 이 책에서 자신이 망원경을 통해서 본 새로운 우주를 일반 독자에게 선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달의 모습입니다. 달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겁니다. 울퉁불퉁 지구처럼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분화구가 있고 결점 투성이인 그런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자, 갈릴레오의 이런 모양의 달은 어떤 의미에서는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정당화하는 데 한몫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사람들은 달이 완벽하다, 지구만 불완전하다, 따라서 완벽한 천체는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우주에서 원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불완전한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북받쳐 있어야 된다,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지구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레오의 논증이 맞다면 달은 불완전하다, 하늘에 있는 다른 천체들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할지 모른다. 갈릴레오는 곧바로 태양을 관찰합니다. 태양에 시커먼 점이 있다는 걸 보여요. 흑점이라고 부르는 점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완벽해 보이던 태양이 망원경으로 보니까 시커먼 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점이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태양이 자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체들도 저런 불완전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불완전한 지구도 태양계 안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다. 태양 주위를 도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 왜? 달도 지구 주위를 돌고 다른 여러 행성들도 비슷하게 불완전할 것이다. 걔네들이 다 태양 주위를 운동하고 있다. 지구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 발견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입증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입증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에 한 가지 힘을 실어줬던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그동안 2000년이 넘게 믿어져 왔던, 사람들이 믿었던 달에 대한 이미지, 달은 완벽하고 수정구 같은 존재다 라는 그런 이미지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확신은 이런 갈릴레오의 발견이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달을 그린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발견일까? 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도 그때 그런 망원경이 있었으면은, 달만 관찰을 했으면은 다 알 수 있었던 그런 거 아니냐. 글쎄요. 사실은 망원경을 이용해서 갈릴레오보다 먼저 달을 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자연철학자였던 토마스 해리엇이라는 사람인데요. 해리엇은 갈릴레오보다 몇 개월 전에 이미 망원경을 가지고 달을 관찰을 합니다. 이 관찰은 갈릴레오가 1609년 11월과 12월 사이에 달을 관찰했죠. 해리엇은 1609년 7월에 이미 달을 관찰을 하고 스케치를 남깁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달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가르는 이 선이 매끈하지 않습니다. 해리엇도 망원경을 통해서 달을 보니까 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가르는 선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해리엇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몰라 합니다. 이게 뭔지,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를 파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칩니다.
여기서 그치고서 그 다음에 봄에 갈릴레오가 별의 전령 책을 내고 난 뒤에 그 책을 사서 봅니다. 헤리엇이. 사서 보고 난 뒤에야 자기가 봤던 것이 달에 산이 있고 계곡이 있는 것의 증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갈릴레오의 책을 본 뒤에 헤리엇은 같은 망원경으로 다시 달을 보고 또 그림을 그립니다. 이번에는 분화구를 그려냅니다. 헤리엇이. 자기가 본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가르는 이 선이 울퉁불퉁한 것이 달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어떻게 갈릴레오의 책을 본 뒤에야 저게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왜 헤리엇이 보지 못했던 것을 갈릴레오는 봤던가, 볼 수 있었던가? 그 비밀 중에 하나는 예술입니다. 예술. 제가 아까 처음에 갈릴레오는 음악가 집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미술 아카데미에서 미술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예술이 가장 발달했던 나라였습니다. 원근법과 명암법이라고 불리는 빛과 그림자만을 가지고 물체를 나타내는 복잡한 그림자를 써서 1차 그림자, 2차 그림자, 3차 그림자와 같은 다른 그림자들을 사용을 해서 물체에 입체를 부여하는, 입체감을 부여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갈릴레오는 미술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릴레오가 첫 번째 직장으로 잡았던 곳이 이 미술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에게 기하학과 원근법을 가르치는 그 강사를 갈릴레오가 첫 번째 직장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거의 잠깐 있다가 갈릴레오는 피사 대학교에 수학 교수가 돼서 옮겨갑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파두아 대학의 교수가 돼서 옮겨가지만요. 이 장소가 지금도 남아있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예술 아카데미가 갈릴레오가 예술을 배우고 학생들을 잠깐 가르쳤던 곳입니다. 영국의 경우 당시 토마스 헤리엇이 자기 연구를 했던 영국의 경우는 이탈리아에 비해서 당시에 예술이 상당히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헤리엇 같은 사람은 갈릴레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화가의 시각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 갈릴레오는 과학자였습니다.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고 천문학자였지만 그가 가졌던 눈은 화가의 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갈릴레오가 예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갈릴레오의 주변에는 예술가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치골리라는 화가가 있었는데요. 치골리는 갈릴레오의 별의 전령이 나온 직후에 로마에 있는 산타 마리아 마지오레 성당으로부터 성모 마리아를 소재로 한 벽화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치골리는 갈릴레오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의 발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갈릴레오의 발견으로부터 굉장히 큰 깊은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으로부터 성모 마리아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치골리는 성모 마리아가 올라서 있는 달을 완벽한 무결점의 달이 아니라 어찌 보면 결점투성이인 갈릴레오의 울퉁불퉁한 달로 그려 넣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아까 보셨던 갈릴레오가 스케치한 6개의 달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은 치골리가 성당 벽화로 그렸던 성모 마리아상 밑에 달입니다. 두 달이 사실은 놀랍게도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달의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망원경을 통해 발견하고 불과 한 2년 정도 안에 이것이 그림으로 성당 벽화에 장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달이 무결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당시 교회에서는 갈릴레오의 발견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달이 울퉁불퉁하다는 갈릴레오의 발견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독실한 과학자들은 갈릴레오와 논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의 벽화에, 성당의 벽화에 그렇게 울퉁불퉁한 달이 그려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갈릴레오의 발견을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가 어떻게 성모 마리아의 발 밑에 이런 달을 그리는 것을 허용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치골리의 그림에서 나타난 여인이 묵시록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요한 묵시록 제12장에 등장하는 여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한 묵시록 제12장에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여인은 태양을 입고 있고 12개의 별로 이루어진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나중에 쇠 막대기로 이 세상을 통치할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은 용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용을 무찌르고 아이를 낳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이 묵시록의 여인이 누굴까요? 보통 두 가지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묵시록의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많은 고난을 뚫고 역경을 극복을 하고 낳은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성모 마리아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인이 성모 마리아로 해석이 될 때는 거기서 나온 아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록의 여인이 성모 마리아로 해석이 될 때는 이 여인이 밟고 있는 달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모 마리아가 밟고 있는 달은 마리아의 완전성과 순결성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이 묵시록의 여인이 성모 마리아로 해석이 될 때는 그 여인이 마리아가 밟고 있는 달은 마리아가 겪은 온갖 종류의 고난과 이 세상의 결점, 이 세상의 악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밟아서 없애야 되는 그런 악입니다. 그런 결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결점은 갈릴레오의 그림과 조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시에 갈릴레오의 발견 자체는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치골리의 그림은 교회의 맥락 속에서 충분히 해석되고 수용될 만한 그러한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갈릴레오의 발견은 교회의 맥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치골리의 그림은 교회가 그 당시에 나온 굉장히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과 종교를 한번 화해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헤리엇이 보지 못했던 것을 갈릴레오는 봤던가, 볼 수 있었던가? 차이만을 주목을 하면은 사실은 과학과 예술은 접점이 거의 없습니다. 만날 수 있는 이유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예술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